나 자, 글쓰기 첫걸음 2주 만에 다시 돌아온 글쓰기 첫걸음입니다. 잠깐만. 지금 방학이에요? 지금 집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집에 있는데요. 좋겠네. 응? 아, 예. 그지 양파야? 응 좋겠어. 양파 오랜만이다. 양파 뭐라고? 양파 너무 오랜만이라고. 아니 양파가 지랄하지 말래. 아, 영진씨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파 말이 중요한 거지. 음, 무시아노코지 사네아스 무자소로 너 사네아츠라고 썼네. 어, 사네아스 어, 잘못. 무자소로 실독이구나. 실독. 무자소로 실독 뭐가 성이에요? 실독이 성이에요? 아니요, 무시아노코지가 성이고, 그러니까 무자소로가 성이에요? 띄었었죠. 그래, 띄었었어요. 그래. 희한하다 얘들은 어떻게 성이 네 글자나 되지? 그리고 이게 아마 필명일걸요? 아 실명은 다르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음 아무튼 무자소로 실독 예, 85년에서 76년 살았고 어, 우정과 이광수의 무정 무정 읽어봤죠? 어쨌든 읽어봤을 수 있겠지. 예, 난 뭐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봤으니까 썼겠지. 예, 예, 난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무정을 읽어봤었었는데 예. 잘 나가다가 씨발 마지막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갑시다 그렇게 끝내는 거 보고 병신 새끼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그 결말이 이상하잖아 그거. 이상하죠? 왜 잘 나가다가 잘 쓰다가 갑자기. 아무튼 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무시아노코지 사네아스를 처음 알았다. 자, 제가 원래 일본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네, 글 쓴 사람을 존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나는 다자이 오사무가 쓴 인간 실격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었다. 그래서 이후에 일본 작가들 글을 읽기 시작했다.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나스메 소세키, 나 가와바타 야스나리 같은 사람들 글을 읽었었다. 그 중에 무샤노코지 시네아스는 없었다. 시, 시네아스 아니야? 사야? 사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사. 시라고 다 썼나 보네요. 사. 자, 참. 우리 학교 도서실에서 볼 수 있는 그 시대 작가들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나는 무샤노코지 사네아스죠. 네네. 사네아스를 학교에서 안 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알았다. 우리 고등학교는 고2 때부터 방학 중에도 주말마다 아이들을 불러다 학교에서 자습을 시켰었다. 그래서 주말에도 애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어야 했다. 당시에 나는 1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1시간 정도 책을 읽어서 자습을 하는 스타일이었다. 나는 스타일이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읽히게 읽힌다마는. 음, 아니 뭐 그냥 소새끼라잖아 소새끼. 나는 그냥 그런 스타일이었다라고 하지 그막 않나? 아무튼 내 스타일은 그랬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음, 뭐뭐 스타일이었다. 나는 뭐뭐 한 스타일이었다. 뭐 하는 이 앞에 있으니까 뭐 그래 네. 그렇다자. 자 그래서 그때도 책을 간혹 읽었다. 하지만 방학 중에는 토요일에 학교 도서실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책을 들고 오거나 학교 근처 책방에서 책을 빌려다가 읽어야 했었다. 나는 그 책방에서 판타지나 라이트 노벨, 무협 등을 봤었다. 이 싹수가 놀았네. 네. 거기서 나는 문학소녀와 죽고 싶은 광대라는 책을 빌려왔었다. 아니, 이건 누가 쓴 건데? 이거요? 그 이우라는 사람이었나? 그 사람이 쓴 거였었어요. 아마 이것도 일본 사람이 쓴 책이죠. 제대로 된 소설이에요? 그러게만은 일단은 재미게 봤었어요 그때는. 제목은 제대로 된 소설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다자이 오사무가 쓴 인간 실격을 토대로 줄거리가 짜여 있는 책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결국에는 이 문학소녀 시리즈들을 모두 다 읽고 말았다. 이거 경소설이냐? 예, 글쓰기 첫걸음에 라이트 노벨이 나오다니 씨발. 방송 때려칠까? 요즘 글 질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 다들. 아, 참. 자 아무튼 그거 봐 여기 지금 보면 나오잖아. 문학소녀와 죽고 싶은 광대 뭐 이건 그렇다 쳐. 근데 아래쪽 네, 문단에 있는 문학소녀와 얽매인 바보, 그 옛날에 내가 어릴 때는, 내가 고등학생 중학생 때는 십덕들이 뭐 읽었냐면은 네, 네. 스즈미야 하루의 울 뭐 이딴 걸 읽었다고. 음, 그 근데 걔들 보면, 그니까 그 뭐예요, 뭐, 그 얘기는 사실 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걔들 보면은 제목 짓는 게 뭔가 좀 그래요. 십덕티가 나. 음, 예를 들면 무정이라 그러면 이거는 십덕티가 안 나잖아. 음, 근데 여기다가 막 이 그 무정 주인공이 누구죠? 이 형식이었죠? 아 그래 이형식이, 이형식의 무정, 형식의 무정 이지라면 십덕 같다고.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 내건 별로 존중해주지 못하겠다. 자, 그 시리즈들 중에 문학소녀와 얽매인 바보라는 책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소설이 바로 무시한 오코지 사네아스죠. 네, 전부 다 시네아스였구나. 사네아스가 쓴 네. 우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소설을 읽기 위해 벼랑간 도서관 도서관이란 도서관이랑 인터넷 서점을 뒤졌었는데, 도서관이랑 이게 무슨 말이야? 도서관이란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라는 그냥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라고 되어 도서관은 다 있는 뒤졌다 그런 도서관이랑, 말이잖아. 예, 예, 예. 근데 이 표현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음, 인터넷 서점을 뒤졌었는데 끝내 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는 거의 잊고 지냈었다. 고등학교 3학년 막바지에 갑자기 지진이 났었다. 그래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었고, 아 그때 진 거예요? 그때 수능 전 네? 시대구나. 예, 졸업 여행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나는 학교에서 영화를 보며 한가롭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뜻이 맞는 애들이랑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가자고 있었다. 졸업 여행을 빈미로 해서 생겼던 자금을 쓰면 딱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도 그때 이 그 의기투합해서 그러자고 했고, 의기투합이라고? 십기투합이 아니고. 십기투합이요? 어 십기투합이란 말도 있어요? 방금 창조적으로 만들어냈죠. 아, 맥락상. 그렇게 일본 오사카로 4박 5일 떠났었다. 그때 불현듯는 불현무 뜻은 붙여야지. 무시해놓고 지가 생각나서 서점에 들렀다. 일본어를 잘하지 못해서 수첩에다가 한자로 써서 우정이 있냐고 물어서 샀었다. 일본어를 잘 못했는데 근데 일본의 현지에서 이 책을 샀다고요? 예, 그게 저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했으니까요. 음,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무시한 오코지가 쓴 작품을 구입했었다. 다만 일본어로 된 책이라서 읽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겠거니 하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천천히 해석해가며 읽었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읽는 걸 포기하려고 했었다.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것보다는 뛰어야지. 우연한 관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걸 알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무샤노 코지가 초기에는 전쟁에 반대했지만 후기에 유럽에서 인종차별을 겪은 이후로 전쟁을 지나치게 옹호했다는 점도 있었고, 무정을 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소설가 이광수가 톨스토이와 무샤노코지가 지은 글을 좋아했다는 점이 어째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무샤노코지가 톨스토이를 좋아했다는 점에 이끌려서 읽었는지 어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읽는 게 좀 꺼려졌었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 소개되기가 꺼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다. 일본 안에선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보죠?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문학소녀 시리즈의 그 어, 책을 봤었는데, 그 약자 후기라고 하던가, 거기에 보니까 어, 그 사람이 자기가 일본에서 생활을 할 적에 이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조금 그래서 뭐 메이저하지 않더라도 아는 사람은 좀 많이 아는 층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왕에 집안으로 들여온 책이니 다 읽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겉으로 조금 아는 것보다는 뛰어야지.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조금이라도 더 잘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표현이 예, 그 예, 사람에 대한 판단을 조금이라도 더 잘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했다는 게 요런 표현보다는 예, 예. 그 사람을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훨씬 깔끔하죠. 음, 너 그 국어국문과잖아. 네. 그러면 나보단 글을 잘 써야지. 못하니까 또 들어온 거지만. 제가 좀 잘하세요 좀. 자, 예. 우정은 두 남자 주인공과 한 여자 주인공이 중점이 되는 소설이다. 안녕하세요. 남자 주인공은 오야마와 노지마고 여자 주인공은 스키코다. 이 세 사람은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삼각관계. 갑자기? 삼각관계. 이영진의 인생에 네? 이영진의 인생에 그 말고 다른 관계는 없다는 삼각관계. 노지마는 스키코를 좋아하고 있다. 하지만 노지마가 스키코를 좋아한다고 하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스키코에 대입해서 좋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기와 나이 차이가 7살 정도 난다는 점이나 그 얼굴로 자기를 격려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소망하는 이상을 덮어 씌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남자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만뒀다고. 지금 이 방송은 그 한가롭게 얘기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니라서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그 얼굴로 자기를 격려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소망이 이상하지 않니 이거? 예. 스키코는 이를 알기 때문에 노지마를 꺼려했고, 그렇지 나도 싫어할 것 같아. 오히려 아, 오야마를 좋아했다. 오야마는 노지마가 스키코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오야마는 노지마와 우정을 지키기 위해 멀리 서양으로 떠나는 것을 선택한다. 갑자기 미국 유학이야? 어, 예. 한국 상황이, 아침 드라마니? 하지만 오야마는 노지마와 노미자야? 노지마 아니야? 노지마. 노지마? 오미자 생각했구나. 어라? 네가 지금 이걸 노미자라고 했다고. 노지마와 우정을 지키기 위해 멀리 서양으로 떠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런데 결국 오야마와 스키코는 서로 사귀고 말았고 노지마는 홀로 외롭게 될 수밖에는 붙여야지. 아니다 띄우는 거 맞다. 띄우는 거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 요즘에 쓰는 말 맞다나 애초에 기대를 하니까 배신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정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서 우정의 결론은 저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응. 그 해외로 이제 도피 유학 가는 새끼도 이제 파워 섹스 한다 그런 거야. 걔 뭐 결론이야. 그렇게 되네. 안 될 새끼는 안 된다는 음, 거구나. 자, 그런데 우정 소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나 나는 다만 여기에서 월트 휘트먼 흉내를 내며 헤어지는 것도 만세요. 결혼하는 사람도 만세라 일러두려 한다. 거기에 덧붙여 결혼에 이르러서는 낙관하고 있다고도 썼다.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에 이르러서는 낙관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작가가 소문을 썼을 때 자기가 느끼기로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르기로는 자기가 결혼에 이르러서 낙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게 보고 있다. 결혼하고 나서는 네, 좋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서문 이거 우정 서문 이거 그 일본어를 번역한 거죠 이거. 예, 영재 예, 씨가 그러면은 번역하더라도 좀 한국어처럼 해줄래? 예, 그 어디지? 문학소녀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말처럼 하지 말고 한국어를 쓰라고 한국어. 알겠지? 예. 어. 만세라는 의미를 길게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의미로만 해석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마지막에 노지마가 훌륭한 작가가 되기로
하겠다며 결심한 장면이 오래 살아갈 계기나 원동력을 선사해주는 셈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배신감이 든 것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노지마가 작가 본인이구나. 예. 보통 아, 여자하고 파워섹스한테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글을 안 쓰죠. 예. 그리고 저런 결심도 안 하죠. 음. 못 얻으니까 이제 그런 결심을 하는 거야. 예. 내가 무정을 처음 읽은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다. 우리나라 근대 소설의 효시가 무정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읽은 것이었다. 처음엔 재밌게 읽다가 결말이 좀 허술하네 하고 말았었다. 나하고 생각 비슷했네. 예. 근데 영진씨, 결말이 허술한 게 아니에요. 결말이 그냥 쓰레기인 거죠. 확실하게 해야 돼요. 허술한 건 아니에요.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그냥 이광수가 네. 글을 존나 못 쓴 거예요. 음. 잘 가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냥 쓰기 귀찮았을까? 아니면 그냥 왜 그랬을까 모르겠다. 당시에 신문사 사정일 수도 있고. 음? 그 아, 신문사 이게, 신문에 연재했던 거죠? 예, 신문에 연재했던 거니까, 맞아요. 그쪽 사정일 수도 있고.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중간 내용들은 난 재밌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때도. 예, 예. 근데 결말이 쓰레기였어. 음. 당시에 나는 이광수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단순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밥을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이라기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친일했던 사람인 탓이었다. 그런데 그 까닭을 조리 있게 잘 써놓은 책이 있었다. 바로 한국문학사란 책이다. 김현과 김윤식이 공저인 책이라고요? 네. 공저한 책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공저한 책. 같이 쓴 책. 공저. 예. 음. 여기서는 공저한이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공저라는 공저가 아니. 공저라는 게 이제 같이 쓴다 그런 말이잖아. 예. 같이 쓴 사람 네. 혹은 그렇죠? 네. 그냥 공통 저자인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냥 공저라고 김연하고 했을 때. 김윤식이 함께 쓴 책인데 그냥 그렇게 쓰면 되지. 예. 예. 그냥 공저라고 굳이 쓰려고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지는 거죠. 음. 자, 여기에선 새것 콤플렉스란 말로 이광수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광수에게 구시대라 할 수 있는 조선은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반면에 유럽과 미국 따위 나라는 신시대를 향해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형식이 그 시발놈이 그 했던 거야? 응? 그 옛날 조강 지쳐버리고 시발 새로운 여자 만난 거야? 생각해보니 그러네. 여기 이거대로 하면 그러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되네. 예. 맞지, 맞지. 그 뭐야? 원래 만나던 그 되게 구시대적인 그 사람 뭐 누구지? 이름이 뭐였지? 그 채영. 그 새로운 채영인가? 여자는 그 누구지? 여자. 새로운 여자는 누구죠? 누구였더라? 가정교사 선영이었나? 그 마지막에 이제 걔 선택하잖아. 아니 걔 선택하는 쪽으로 예. 나가잖아 계속. 예. 그 씨발 그 이광수 이 새끼 그 욕망이 분출된 거네 그러면. 홍상수가 매번 그 자기 영화에다가 섹스 장면 넣는 것처럼 그런 거네. 그래서 야 씨발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 안내예요. 어이예요 어이. 어이예요? 어이지. 외놈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어이라 그럴 거예요. 예. 아니면 이런 혼란을 피하려 그러면 명치유신이라 예, 예. 그러면 되죠. 명치유신. 아. 좋잖아. 명치유신. 예. 자, 메이지 유신 등을 거쳐 신시대를 따라가고 있던 이것도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의미 알겠지만 음. 일본을 롤모델로 자연스럽게 삼았고 이로 인해 이광수가 변질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새것이 결여된 모습이 싫어서 신시대라는 말을 앞세우며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했다는 것이다. 무정은 주인공이 총 넷이다. 남자 주인공인 이형식과 여자 주인공인 김선영. 밑에 나오네요. 아. 김선영, 영채, 병옥이 있다. 이형식은 선영을 가르치는 영어 가정 교사였다. 이 화이트 컬러죠, 그죠? 화이트 컬러 부르주아죠. 자, 형식에겐 영채란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영채가 그만 기생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순결을 의심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이 개쓰레기네. 이거 그 이광수의 그거네. 그 투영인 거네. 그렇지만 이왕에 그와 어, 결혼하기로 했으니 결혼해야겠다고 여긴다. 그리고 영채도 형식과 결혼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만 영채는 배명식이란 인간에게 농락당하고 만다. 그래서 영채는 그만 죽어버리자는 생각에 유서를 쓰고 떠난다. 그러다가 영채는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한문단에 씨발 지금 영채는이란 말이 몇 번 나오냐고 지금. 예. 그리고 영채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이제 보니까 그럼 뭔데? 원래가 이게 채영일 거예요. 채영. 영채 아니에요? 영채 아닌가? 영채가 아니고 채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잠 있어요. 채영이 맞아요. 예, 채영이라고? 예. 무정.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김선영 여자 주인공 이름이고. 나도 화도 그 하니까. 방송 보니까 영채라고 나왔지. 박영채 맞네. 아, 영채 맞아요? 영채 맞네. 영채 맞아요? 네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제 채영이겠지. 영채 맞아요. 음. 어, 그렇군. 경성학교 영어교사 이형식은 오후 2시 4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려쬐는 6월 볕에 땀을 흘리면서 안동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김장로의 딸 선영이가 명년에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를 준비할 차로 이형식을 매일 1시간씩 가정교사로 초빙하여 오늘 오후 3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식은 아직 독신이라 남의 여자 가까이 교제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순결한 청년이 지랄. 이광수가 자기 자신을 보고 순결했다고 생각했나? 흔히 그러한 모양으로 젊은 여자를 대하면 자연 수줍은 생각이 나서 얼굴이 확확 달며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이게 17년에 매일신보 1월 1일자에 이광수가 무정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쓴 글입니다. 어, 근데 이게 이때 이광수가 25살이었다네요. 그러니까 이광수 그냥 무정이라는 건 사실 이제 무슨 예를 들면 원로 작가 이광수의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이광수의 내내망상인 거네. 이광수가 예를 들면 나이약 한 나이 50쯤 돼서 이걸 썼으면 아 괜찮은 소설이었구나 생각했는데 25에 썼다 그런 거 보면 그냥 여자에 대한 자기 판타지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 채영이야. 영채 맞아. 자 그런데 그만 영채는 어, 배명식이란 인간에게 농락당하고 만다. 그래서 영채는 그만 죽어버리자는 생각에 유서를 쓰고 떠난다. 그러다가 영채는 신여성인 병옥을 만났고 병옥은 형식을 사모한다는 생각이 구도독의 환상이라는 얘기를 해준다. 병옥과 어쩌다 보니 함께 살게 된 영채는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이때 우연스럽게도 유학길 열차에서 형식, 선형, 병옥 모두가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해가 난 삼랑진 일동을 도우면서 조선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각자가 앞길을 설정하는 것으로 끝난다. 아 맞아, 결론이 개쓰레기였어. 키보드 좀 그만 쳐라. 자, 이 소설에 보면 나도 오늘 이때 새로운 사람이 되었네, 이 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는 사람이 되겠네 라고 한다든가, 계양이가 어떤 부잣집 방탕한 자식에 첩이 되어 갔다가 매독? 우리가 아는 그 매독? 네. 네. 어, 매독을 올리고 게다가 남편한테 쫓겨나기까지 하여서 누구 돌봐주는 이도 없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좋아하지 않는 이와 결혼할 처지가 된 영채가 연도 음, 채영이라고 써놨네. 제가 중간부터 헷갈렸나 봐요. 이름을. 소설을 좀. 자, 영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도 따라 죽으려는 모습들 따위를 모두 캐캐묵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영채를 구한 병옥은 그것이 잘못된 구습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소설에서는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길로 새로운 시대라든가 새 사람이란 말과 동시에 새로운 학문이란 표현을 쓴다. 그래서 주인공 일행 중에 몇 명은 시카고 대학에 들어가 4년 동안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카고 대학이면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신자유주의를 배워서 오겠네요. 뭐 그냥 그렇게까지만 돼 있어서 예.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쁘게 보려 그러면 끝도 없죠. 자, 그래서 주인공 1인 중에 몇 명은 시카고 대학에 되어 있다. 즉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것을 배워서 우리나라를 계몽하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소설 전체에 나온 주인공들이 모두 새로운 무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한국 문학사에서 새것 콤플렉스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 크게 빗나가지 않은 듯하다. 무샤노 코지가 쓴 우정에서도 이러한 면이 좀 있어 보였다. 당연히 계몽과 관련되어서 노지마나 오야마가 일본을 떠났던 건 아니다. 작품 초반부에 정세에 대한 언급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오히려 노지마는 외국 작가의 글에 압도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을 나쁘게 생각했고 그런 점에서 오야마보다 못한 작가라고 비유했다. 그랬던 오야마가 서양으로 떠났을 때 노지마는 어떻게든 더 나아지겠다고 선언하면서 자기를 다독였다. 그쵸, 여자를 못 얻었으니까. 은연중에 서양으로 떠난 것이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된 느낌은 든다. 여자를 못 얻은 거지. 아, 이제 떠난 거죠. 떠난 건 오야마죠. 예. 이건 여자를 못 얻은 게 아니죠. 얻어서 떠난 거죠. 자, 우정은 1920년에 출간된 책이지만 동시에 18년에 신문으로 연재된 소설이다. 실제로 작가인 무샤노 코지는 러일 전쟁까지만 해도 반전주의자였다고 한다. 18년에는 인도주의에 매혹되어 마을을 만들 정도였다. 이게 뭐야? 그 마을 이름이래요. 신시키촌. 이게 뭔데? 신시키촌. 마을을 만들었다고? 새로운 네, 그냥 새로운 마을이라는 마을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마을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마을 그 음, 땅을 사갖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빨갱이네 이거. 그럼 이 바탕에는 상호부조라는 사상이 깔려있으며 맞네, 겸상의 겸교리네. 빨갱이네 이거. 이광수도 상호부조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는 요지가 담긴 논문도 있다. 그 논문에 보면 1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생존 경쟁의 질서를 부정하는 상호부조를 목표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쓰여 있던데요. 1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생존 경쟁의 질서를 부정하는 상호부조를 목표로 만들어진 것이다. 뭐가?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마을을 만든 것이. 그럼 이 앞에다가 위에 이제 마을을 만든 것, 많이 혹은 이제 마을 뭐 이런 식으로 붙여야지. 네. 적어도 이때만큼은 무샤노 코지가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이죠. 부정적이가 아니지, 못하지. 이광수도 이때까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낙인 찍을 수 없었다. 그치, 그냥 여자한테 차인 남자겠지. 자, 23년 무샤노 코지는 관동 대지진을 전후로 인도주의보다 생명 그 자체를 긍정하는 쪽에 기울어졌고 미술을 심취했다고 한다. 하지만 1939년에 유럽 여행을 하다가 황인종이랍시고 인종차별을 당한 일 때문에 전쟁을 옹호하는 쪽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광수는 1922년에 민족개조론이라는 글을 썼다. 민족개조론에 보면 이광수 아까 몇 년생이라 그랬지? 이광수가 몇 년생이고? 1892? 1892년 1892년생이죠. 92년생인데 22년이면 1922년이면 그럼 몇 년이면 30살인가요? 서른에서 마흔? 30, 20살 때 이런 글을 쓸 수 있어. 근데 30살에 이런 글을 쓰면 철이 없는 거죠. 오늘 이광수가 좀 싫네. 오늘 왠지 좀 싫다. 평소에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더 싫어진다 오늘. 자, 민족 교류. 요즘 철이라서 그런가? 음? 요즘 철이 또 철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방에 짜져가지고 그 문학소녀 시리즈나 보세요. 간첩 중인데 이광수라고 있어요? 난파 간첩 중에 이광수가 있다네? 이광수라고 있다네? 자, 민족 개조론에 오면 영국의 식민지들이 즐거워한다든가. 즐거워한다고? 그러니까 정신병자 새끼네 이거. 향수를 누린다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있어야 한다든가 개인이 서로를 돕는 새로운 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식민지들이 즐거워한다든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들이 그냥 즐거워한다. 예를 들면은 아니면 이런 거였어요. 뒤에 네.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있어야 한다. 이건 뭔데? 거기 그냥 쭈루룩 그 긴 길로 쭈루룩 나열돼 있는 그런 류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이 문장의 주어는 네네. 영국의 식민지들이잖아.
아, 문장에 지금 한 문장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 그러니까 이상했잖아. 예. 자, 그 새로운 교육은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인물이 되어 모여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무슨 주의자니 하는 게 쓸모가 없고 모든 주의자들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이다. 그렇죠? 그렇죠. 무슨 주의자와 이제 네. 반 무슨 주의자들도 공존할 수 있겠죠. 이광수 생각대로라면은. 네. 자기가 이제 조선 사람으로서 친일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음, 자, 영국 식민지 따위 내용들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내용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나이 투쟁도 아마 내용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을걸? 뭐 어떤 거요? 나이 투쟁 히틀러가 쓴 거. 아, 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민족이 됩시다라는 게 중점인 글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 후 그가 38년도쯤부터 친일 행적을 탔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미 삐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정치적인 면을 뺀다는 건 독립이라는 정치 문제에서 회피한 것이 되고 영국의 식민지가 어떻다는 말을 한 것은 일본의 식민지는 우리가 넉넉히 향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무샤노 코지는 동경한 적 있었던 유럽에 갔더니 인종차별을 당해서 분노했고 그것이 전쟁을 하자라는 쪽으로 확 피가 쏠린 듯 싶다. 우정에서처럼 기대를 했더니 배신을 당한 것과 비슷하다. 그렇다고 무샤노 코지가 전쟁을 옹호했다는 점이 비호할 깜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을 옹호한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주 납득이 안 가는 일은 아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다지 이해가지 않는 일이지만 말이다. 지금 이 문단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이 문단이요? 이 문단 지금 블록 표시한 문단. 네. 무샤노 코지는 동경한 적이 있었던 그 문단.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언제 변경을 했을까? 세 번째 줄까지는 네. 비슷하다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렇다고 무샤노 코지가 전쟁을 옹호했다는 점이 비호할 깜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주 납득이 안 간 일은 아니다. 뭐 정신분열이야? 음, 뭐 그 무슨 어쩌란 말이야?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서? 이 문단의 내용이 그렇, 뭐야? 주장이 뭐야? 그냥 무시하는 꽂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했더니 배신당한 거 비슷하긴 아 한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할 뭐, 만한 거냐는 거야?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만한 거냐는 거야? 이해하지 못할 만한 거냐?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네.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글을. 음, 안 그래요? 뭐라고 할까? 그냥 납득은 되는데 이해는 안 가는 거? 그러면 납득은 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게 적어야지. 네. 지금 보면 이 세 문장 그러니까 이 문단의 반이죠, 그죠? 예. 문단의 반 정도에서 네가 지금 스스로 횡설수설하고 있다고요. 예. 그럼 안 되지. 예. 알겠죠? 예. 자, 이광수는 조금 다르다. 광복이후 반민특위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적에 일제에 협력하면서 참정권과 평등권을 얻어 민족을 보존하면 독립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든가 일본 관원이 작성한 3만 8천 명의 조선 지식인 살생부와 자신을 바꾸려 했다는 변명을 서슴없이 행했다고 한다. 물론 이 살생부는 지금까지도 발견된 바 없다. 당시 지식인들조차도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게 우리나라 전반에 깔린 의견이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변명을 해도 정말 패망할 줄 몰랐기 때문에 옹호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라는 투로 얘기했어야 할 것이다.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고 있으니 납득하기조차 어렵다. 그런데 무정해보면 병옥이 조선 사람들을 보고 불쌍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자 불쌍하지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영채가 묻는다. 영채죠, 영채. 예. 예. 그러자 그 원인이 문명이 없는데 있겠지요. 생활할 갈림이 없는데 있겠지요. 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힘을 주어야지요. 문명을 주어야지요. 라고 하면서 교육과 실행으로 가르치자고 한다. 당시에는 딱히 어떤 느낌이 확 오곤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나중에 이광수가 민족 개조론을 쓴 것을 떠올리며 인노라니 그 문명이란 것이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일본인이나 유럽을 어느 정도 인지한 채 쓴 대목이라는 게 느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처음부터 이광수는 다른 나라 문명에 스며들기를 바랐던 것 같다. 참정권이니 평등권이니 하는 말이 나온 대목은
나올 대목은 아마 이때부터 복선을 미리 깔아둔 것은 아닐까 싶다. 무샤노 코지가 쓴 우정은 우정이 깨지는 것을 중심으로 쓴 글이다. 중점으로 쓴 글이다. 그리고 이광수가 쓴 무정은 채영이 영채죠. 영채가 처음부터 정이 없는데도 사랑한 것 따위를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이미 이광수는 무정이란 이름으로 조선에 애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영채가 겪은 부조리는 모두 도덕성이 타락한 조선인이었으니 말이다. 보통 작가는 글로 자기를 얘기한다는 말이 있다. 무샤노 코지는 배신감, 이광수는 새것 콤플렉스란 말이 잘 어울려 보인다. 무샤노 코지는 끝까지 믿었던 것에 배신을 당할 때 미쳐서 돌아간 것이고, 이광수는 새것 콤플렉스란 것 때문에 처음부터 독립을 바란다기보다는 새로운 무언가에 집착하는 면모를 보인 셈이다. 훗날 이광수는 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사로잡혀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엔 죽었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남한 사람 교과서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남한 사람들은 돌 맞아 죽어야지 왜 북한군에 죽어? 반면에 무샤노코지는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에 사망한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조선에서 산 이광수와 식민지 지배를 하던 일본에서 사는 무샤노코지가 이런 다른 결말로 끝난 것은 단순히 식민지와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이미 그들 작품에서부터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 아니요, 그 납북됐다는 사실이 이제 내가 거짓말이란 게 아니라 그 남한 사람들한테 이제 돌 맞아 뒤졌어야지 왜 이제 북한 놈들은 잡혀서 편하게 죽였냐는 거죠. 음, 자, 그렇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다? 미샤노 코지르랑 이광수랑 사람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한 건데 무정과 유정이 있을 때, 무정과 유정이, 무정이랑 우정의 뜻 다 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썼었어요. 아, 주제를 얘기한 거죠. 음.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예전에 이런 작품을 썼었을 때부터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글이었어요. 이 작품을 썼을 때 이미 그러니까 이 작품에 미,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쭉 앞으로 해나갈 생각들이 반영돼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라고.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 그 행동이랑 작품을 보니까 어. 이거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과연 있구나 하는 거? 음. 우선 이제 무자 소로 실독하고 그다음에 이광수의 네, 무정하고 무자 소조 무자 소로 실독하고 무자 소로 네, 실독이 이제 우정하고 그다음에 이광수의 무정하고 네, 일단 소재로 삼은 거는 이제 둘 다 정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다. 그리고 그 이광수가 이 사람들을 좋아했다라고도 하기도 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 한번 제대로 알면은 좀 편하겠거니 해갖고 듣기 시작을 했었어요. 음. 아까도 물어줬지만 본인 글에 대해서 이제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 10점 만점 한다면. 저는 원래 7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틀린 게 너무 많아서 뭐 영채, 채영 명체 체형이라든가 뭐 그런 산의 하수인 신의 하수인 그런 것도 사소한 거는 있고 제한다고 하면 뭐 한 6점이나 7점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6.7점. 논문으로서는 이 논문으로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안 좋죠? 일단 제 개인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그리고 얘기는 그러다 뭔가 치고 네네. 그거는 뭐 그리고 그렇게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논문이라기에는 좀 뭔가 제 추측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해야겠죠. 추측은 들어가는 게 네, 정상적인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들어갔냐 뭐 적당히 들어갔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네, 당연히 이제 논문은 네가 주장하는 바를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추측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게 주제인데.
음,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걸 정리하는 논문은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네네. 그냥 그건 정리하는 글이죠. 음, 또 다른 이유는 논문으로서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논문이라기에는 그 너무 넓어서 아니야, 주제는 좁아. 좁은 편인가? 주제는 내 생각에 좀 모호하긴 한데 모호한 네, 부분이 있어 이게. 네, 그러니까 무정하고 그 다음에 우정을 비교한다, 비교하고 대조한다. 그리고 이광수하고 이제 그거하고 함께 무정하고 우정의 내용하고 내용을 비교하는 것과 함께 이광수와 그다음 무자소로 실독의 이제 그 인생을 좀 비교해 본다, 행보를 비교해 본다는 거는 내 생각엔 주제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네, 생각엔 그래요. 그 문학 쪽이나 아니면 문학 평론 쪽에서 논문 주제를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잡는지 난 잘 모르지만은 음, 일단 내 생각에는 뭐 논하는 글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글을 읽으면서 네. 주제가 모호해요 좀. 중간에 얼령말 발음 똑바로 안 할래? 어중간하다고요? 무정과 우정을 비교하고 이광수하고 그다음에 무자소조 실독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데 그 네, 비교점을 딱 하나 정해야 돼요 뭔가. 음,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그 글 다 읽고 나서 물었을 때 이광수하고 무자소로 실독의 인생과 그다음 우정하고 우정의 내용상의 이제 비교 뭐 그런 식으로 네가 대답을 했잖아, 그죠? 예, 예, 그러면은 그게 글에 전반적으로 잘 표현돼 있냐? 그럼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왜 체계적으로 우리가 비교한다 그러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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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돼 있긴 한데 뭔가 체계적인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그 초등학교 때 막 그 뭐죠? 그 논설문의 형식 그러면서 막 소론, 본론, 결론 그러면서 그러잖아. 그 네, 정도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이제 네, 정형화된 딱딱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네, 뭔가 초점이 있고 왜 글 개요 음, 있죠. 개요 쓰는 것처럼 네, 초점이 있고 그다음에 초점에다가 또 초점을 잡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그다음 몇 개를 논하고 그다음에 또뭐 그게 병렬적으로 연결돼 있고 직렬적으로는 또 뭐 연결돼 있고 그런 구조가 이 글에는 음, 없어요. 네, 내가 예전에 좀 더 논문으로서 가치 있게 글을 써보라 그랬잖아. 예. 방법을 모르겠니?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써서 그런 거니? 그냥 그렇게 쓰기가 너무 어렵다고 할까? 안 너무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서. 안 어려워요. 진짜 안 어려워요. 그 주제를 정하고 나서 네네. 주제를 정하고 나서 그걸 그 예를 들면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얼마나 그걸 자기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자기 주장을 얼마나 잘 논증하느냐는 거는 뭐 개인 영진식 이제 개인의 역량에 달린 문제지만은 근데 네, 그런 구조를 짜고 그걸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네, 지금 영진식 글들은 보통 어떠냐면은 보통 네, 자기 이야기가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꼭 들어가요. 5분의 2, 3분의 1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제 그 네, 자기 이야기 관련돼서 이제 문학 관련한 얘기를 쓰는데 거기서 네, 자기 이야기를 좀 더 줄이고 좀 들어가도 돼. 괜찮아. 네, 네, 자기 이야기를 좀 더 줄이고 그리고 논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보면 그게 네.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논문이 되는 거지. 음. 너 요즘 놀지? 저요? 네. 어, 네, 여기 니 말고 누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네. 다음 원래, 주요? 원래 격주로 한다고 했지만은 네, 다다음 주에 이제 저 누구냐 홍윤 씨하고 격주로 이제 그치? 네, 바로 다음 주 있지. 네. 바로 다음 주에는 너 한 번 더 하자. 아, 또 한 번요? 왜 싫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씨발 괜찮습니다. 방금 왜요? 문학 소년이 울 그런 걸 봤는데 그 말에서
응? 아, 아니야. 이해 못했으면 됐어. 아, 아, 됐어. 그거 그 뭐 지금 이광수 그 지금 이 글 있지. 무정하고 우정. 네네. 요 네. 소재를 그대로 갖고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전에 썼던 글들처럼 네. 다른 주제를 잡아서 와도 괜찮은데, 네. 어쨌건 논문 형식으로 대충이라도 한번 네. 글을 써보고. 네. 자, 지금 좀 적어봐요. 지금 그 내가 얘기하는 걸 좀 적어봐요. 논문 형식으로 글을 쓰는 걸 목표로 하고, 네. 설령 논문 형식으로 다 못, 그러니까 그 논문 형식으로 그걸 못 쓰더라도 있잖아. 못 네. 써내더라도 적어도 이제 주제 잡고, 그 다음에 주제를 어떻게 논증할지 개요 네. 잡고, 논증을 어떻게 타당하게 사람들을 납득시킬지도 한번 고민해보고, 네, 그런 것들 네.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음, 알겠습니다. 글을 완전히 다 완성시킬 필요는 없고요. 네. 어쨌건 이제 그 내 말은 이제 노력해 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음 주면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렇지,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논다며. 알겠습니다. 네. 놀면 뭐해요? 그냥 글이나 써요. 알겠습니다. 8월 6일. 네. 이 시간에요. 그렇지. 졸업 논문 쓰죠? 아, 지금은 안 쓰지만, 네, 아니. 나중에 써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 학과에서 졸업할 때 졸업 논문 쓰죠? 네. 어차피 써야겠네 그러면. 네. 뭐 4년 뒤에 쓸 거 지금 쓴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주제 하나 선정해서 그 내가 얘기하는 건 알겠죠? 논문 적어도 이제 네. 논문 차례 정도? 차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네. 일단은 내가 보는 거잖아. 다른 네네. 시청자들도 이제 볼 사람 보겠지만은 내가 보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네. 네가 주장하는 주제를 어떻게 나한테 납득시킬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논증하고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봐야 알겠죠? 설득하는 글이에요. 알겠습니다. 논문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논증하는 글이 아니라 읽는 네. 사람을 설득하는 글이에요. 설득을 못하면 그건 논문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네. 그거는 실패한 글이지. 무정처럼. 음. 무정 결말 개쓰레기잖아, 그지? 예.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잖아. 그 중에 네. 아마 4,999만 명 정도는 무정 결말을 개쓰레기라 그럴 거야. 네. 나머지 1만 명은 이제 너처럼 이제 안 좋다고 얘기하겠죠 아마. 예, 음.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예.